좀 괴짜 느낌이 나고 싶어요. 셀피시 클럽은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동료를 모으는 그런 놀이터예요.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저평가 우리 향수는 나밖에 없다. 고민하던 중에 챗GPT를 봤는데 쿼리랑을 봤어요. 근데 쿼리랑이 엄청나게 우상향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도 2월 최고치를 찍은 AI는 하나의 언어로서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될 텐데 누군가는 이걸 퍼뜨려줘야 되잖아요. 전 퍼뜨리는 역할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맨날 총칼을 들고 앞에서 빠르게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마케터는. 근데 총칼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기를 대포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포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개발자분들, 데이터 전문가들도 너무 잘 만들지만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만드는 추세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 엄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오히려 큰 기업들은 보다 지금의 챗GPT는 작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행하죠. 약 30명의 프로젝트 원들이랑 준비를 했었고 년도 4월에 매출이 한 40억, 30, 40억 정도였는데 월에 그 12월에 100억을 합니다. 오늘은 셀피시 클럽의 클럽장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클럽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젠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첫 여성 게스트. 여성 게스트.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젠마님 간단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저를 그냥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스타트업 계좌부고요. 네. 두 번째는 AI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피시 클럽을 셀피시 클럽의 마스터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좌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치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싶은 것까지 그냥 다 하는 잡부. 네. 그래서 그냥 잡부라기보다도 저는 주 도메인은 마케팅. 제가 맡은 서비스나 제품이 팔리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해왔고요. 관련해서 뭐 카페 입사부터 자체 그런 웹이나 앱 이런 프로덕트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팔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잡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표님들이 다 깜빵에 가셨다고. 다 간 게 아니라 P2P 금융. P2P. 네, P2P 금융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저한테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이유가 P2P 금융이라고 피어2피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제가 있었던 곳은 일반 대중들이 5,000원부터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5,000원. 네, 대박이죠. 그래서 네네. 그때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열었던 상품들이 막 그리고 연 18%이자 지금은 굉장히 고금리 시대지만 네. 그때는 한 1, 2% 금리 시대여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도 제가 다녔던 회사에 제가 벌었던 돈을 그때까지 투자하고 저희 부모님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다단계는 아닌데. 네. 근데 왜냐하면 초반에는 굉장히 상환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짜리 상품도 있고 뭐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폰지 사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첫 번째 다녔던 회사가 연체가 계속 터지면서 그때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진 못했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때 당시에 너네들끼리 창업하게 해줄게 라는 투자자분이 나타나셨어요. 부동산 물건을 대주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저희끼리 그 물건을 그렇게 해서 창업을 또 했어요. 근데 두 개가 사실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저한테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된 게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가 첫 번째 일단은 포인트였고요. 네,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부분인데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저평가 우리 향수는 나밖에 없다. 요행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짧게 메모를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네,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젠마님 하면은 그 클래스 101에서 이제 네. 다니셨던 그때 그
기억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좀 그때 어떤 역할들을 하셨고 거기서의 어떤 업력을 통해서 좀 굉장히 또 다양하게 그 클래스 원원 출신 분들끼리 또 이런저런 또 맞죠.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 언어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콘텐츠 플랫폼 회사고 저는 100여 명 정도 있을 때 이제 들어갔었고 그게 2020년도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터질 때죠. 딱 네. 직후. 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클래스 언어에 갔던 이유는 그 직전 회사가 윙블링이라는 액세서리 커머스였고 그 직전이 P2P 금융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P2P 금융을 거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냥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평가 우량주인 내가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마케팅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브로드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다면 어떻게 하면 회사가 나를 계속 선택하고 싶고 나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필요한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게 프로모션이란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프로모션이란 분야를 왜 잡았냐면 구글에 검색해봤어요. 프로모션 전문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윙블링 때부터 프로모션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개념은 이래요. 회사가 원하는 전환을 프로모트 해준다. 그래서 전체 유저의 플로우를 짜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윙블링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품 수가 한 50개, 60개 정도였다면 그때 클래스 원원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한 600개, 700개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이게 롱테일로 그러니까 점점 누적해서 쌓이면서 매출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매출이 많이 나고 싶다. 근데 너가 써둔 그런 프로모션 관련된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프로모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프로모션으로 저는 진행을 했었고 사실 클래스 언어는 그때 당시 굉장히 자유로운 조직이라서 모두가 평화를 썼고 저는 제가 프로모션 리드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제 직무가 퍼포먼스 마케터였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왜 왔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넌 어디서 왔어? 막 이런 느낌. 막 이제 인턴 친구들이나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성과를 바로 만들어서 증명해 나가면서 제가 리드를 맡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굉장히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면서 갔어야 됐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클래스 원에서 했던 일들은 매출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때 좀 했던 어떤 프로모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프로모션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했던 보상원정대라는 프로모션인데요. 약 30명의 프로젝트 원들이랑 준비를 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 2020년도 4월에 매출이 한 40억, 40억 정도였는데 월에 그 12월에 100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 반 이상을 회사에서 살았던 것 같고 그때 동안 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모든 팀들이랑 갈아 넣어서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가 100억이라는 목표를 찍고 움직였는데 될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고 나서 사실 같이 그걸 준비했던 팀원들이 엄청난 효능감을 얻었던 것 같고 그때 그분들이랑 사실 지금도 일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경험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그때 좀 뭔가 밤새서 같이 일하면서 좀 정이 많이 쌓이고 협력이 좀 잘 됐었나 봐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클래스 원원 전반에 걸쳐서 제가 클래스 원원에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내내 그랬고 그때는 워낙 높은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었어요. 팀원들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같이 견딘 게 되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명실상부 클래스 원어는 거의 이 교육 플랫폼으로는 탑 티어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좀 지금 감에는 좀 어떠신지 그리고 또 다음 직장이 또 브랜디로 넘어가셨잖아요. 좀 그렇게 또 결정하게 되신 이유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클래스 언어는 제 친정 같은 곳이고 지금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AI를 했을 때 AI 라이브로 첫 주자로 이제 같이 했었고 제가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AI 오락실이라는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응원하는 관계고요. 지금도 여러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디로 갔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2P 금융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느꼈던 거는 회사를 바라볼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회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예를 들면 클래스 원원에서는 사실 프로모션으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클래스 원원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클래스 원원에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됐어요. 프로모션 강의를. 그랬을 때 사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론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 강의들이 훨씬 더 듣는 입장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래서 한 5개 기업을 제가 프로젝트를 외부 PM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적용이 되는지를 봤어요. 했을 때 재현이 가능한 걸 보고 생각했던 건 이제 더 이상 직장인으로 프로모션을 할 이유는 없겠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컨설팅이라든지 충분히 전문가로서 합류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뭘까 했을 때 브랜디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직장 생활로 마지막. 생각하고 들어간 거고 브랜디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가 마지막 직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갈급했던 부분은 데이터 쪽이었거든요. 근데 왜 데이터냐면 저는 맨날 총칼을 들고 앞에서 빠르게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마케터는. 그렇죠. 근데 총칼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기를 대포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포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개발자분들 데이터 전문가들도 너무 잘 만들지만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만드는 추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그걸 좀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브랜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여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그 의사가 있으셨고 그리고 네 그때 이제 본부장님 이사님이 저랑 예전에 일을 했던 분이었어요. 윈블링에서 그분이 이제 그로스라는 본부를 만들면서 저랑 전체적인 데이터 쪽 팀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디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럼 지금도 계속 다니시나요? 그럼 브랜디? 아니요. 안 다니시죠 지금? 3월 초에 퇴사합니다. 좀 되셨군요. 작년 3월 초에. 그럼 3월 초부터는 이제 셀피시 클럽에서 네.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죠? 정확히는 6월 말에 셀피시 클럽이 만들어졌고요. 6월 26일에 만들어졌고 저는 회사에 나왔던 이유가 챗GPT 때문이었어요. 그 시기를 그때 잡은 게. 그때 그 결정적으로 딱 판단했던 그 기준이 뭘까요? 우선은 제가 만들려고 했던 데이터 프로덕트를 브랜드에서 만들었었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챗GPT를 봤는데 쿼리량을 봤어요. 사실 저는 검색 쿼리량을. 근데 쿼리량이 엄청나게 우상향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도 2월 이 최고치를 당시에. 찍었고 2월 근데 그때 프롬프트 길드라는 모집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툴이 될 수 있겠다. 나한테. 그러니까 툴이 될 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중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마케팅은 뭐냐면 매출까지 일으켜야 되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알고 계신 뭔가 유입시키는 거거든요. 메타나 이런 광고를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즉 전환까지 만드는 그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웹과 앱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만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즉 개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론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툴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그 재작년이죠. 노코드도 그때 보고 이거다라고 싶었던 게 내가 기획한 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근데 AI를 보는 순간 와 진짜 또 이거다. 이건 기획한 거 이상 이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체하지 않고 그냥 이건 빨리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기에 2월 말에 이제 회사 결정을 했었고 3월 초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약간 제가 잼마님이랑 이 AI 챗GPT 등장 이후에 저도 이 씬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좀 많이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잼마님인데 저랑 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그런 포인트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마케팅에서 저도 완전히 AI 챗GPT 쪽으로 흐름이 넘어왔다고 좀 판단했고 저도 약간 그 쿼리량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뭔가 새로운 어떤 판도가 형성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도 그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직원들한테 다 위임하고 저만 따로 이쪽 와서 이거 했는데 이거를 뭔가 그냥 그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기록하기보다 AI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컨텐츠로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이렇게 컨텐츠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좀 뭔가 기존에 되게 어려웠던 거, 제가 잼마님이랑도 노코드 쪽에서도 봤는데 네네네. 셀피시 클럽도 그 노코드로 맞아요. 활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좀 그렇게 직접 기존에는 어떤 홈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AI 챗GPT 등장 이후에 그런 노코드를 활용해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좀 어떻게 좀 현격히 좀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활용했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영상 그 오른쪽 상단에 제가 셀피시 클럽 링크를 좀 띄어서 좀 네. 참고할 수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얘기부터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월부터 그럼 6월까지 텀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때 AI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잘아는 게 저는 성실하게 공부를 못해요. 약간 집중력 그건가요? 예, 약간 집중력 저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를 어떻게 저는 저를 그럼 몰입하게 만드냐면 데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마감일을 모두에게 공식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셀피시 클럽이 그거의 모형 그 자체인 게 셀피시 클럽이 이기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공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내가 언제 공유해야 할게? 라고 얘기해서 그때까지 준비해요. 사람들한테 모집을 다 받아놓고. 그래서 그때 준비해서 공유하는 거고 네네. 발화자를 위한 거라서 셀피시예요. 이기적 공유. 청자를 크게 고려하기보다는 발화자를 고려하는데, 그래서 셀피시 클럽이 처음에 AI 공유회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트렌드가 워낙 핫해서 예를 들면 뭐 AI 아바타 만들기 뭐 등등등등을 막 제가 이제 같이 해봐요, 사람들이랑.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라이브 자체를 굉장히 안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키우다가 사이트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노코드라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병준님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 현생에 치여서 왜냐하면 현생에 데드라인이 급한 일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구조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해서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싶었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구축하려는 것 자체가 웹플로우로 구축을 했습니다. 웹플로우를 구축하고 기획 자체는 제가 가능한데 좀 더 이걸 빨리 구현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원래는 그분한테 제가 배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드시다 그분이 그냥 거의 다 만드시게 됐어요. 챗GPT인가요, 그분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자연스럽게 셀피시 클럽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분이 네네. 지금 저희 웹플로우 총괄을 하시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분도 사실 개발자 출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디자인 이라든지 PO 쪽에 가까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웹플로우를 이제 활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데 그냥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가입을 하지 않아요. 가입을 하지 않고 전체 저희 이런 이기적 공유할 건데 신청하세요. 예를 들면 AI 오락실 할 건데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넣게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약관을 통해서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입과 비슷하게 만들어둔 플로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획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셀피시 클럽을 알리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웹플로우였는데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매번 만들 때마다 웹플로우가 매번 0에서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스타일 가이드. 그래서 스타일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지금부터 이제 2월 초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사이트가 앞으로 블로그 저희 공유회나 이런 것들은 CMS라는 게 있어요. 웹플로우에서 그걸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웹플로우 선택했거든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즉 블로그처럼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져요. 매번 원페이지를 제로 투 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유회랑 블로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굉장히 잘 다루시는 콜이라는 분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웹플로우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매니징을 하고 그분이 그걸 만드시고 그래서 셀피시 클럽 내에서 그런 워크숍들도 웹플로우 워크숍들도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 챗GPT와 AI 등장 이후에 약간
젠마님 커리어 자체가 뭔가 기업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하셔서 이제 뭔가 회사를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약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저는 도전을 줄 수 있는 도구지 않나. 이전에는 혼자서 하기가 되게 맞아요. 버거웠다 하면 이 사이트도 이제 AI로 좀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관리라던가 네네네.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누구나 다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젠마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이제 대부분 그런 카테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퇴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 뭔가 내가 창업, 나만의 브랜딩을 갖고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좀 네네. 젠마님을 좀 많이 알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내가 기존에는 좀 어려웠다면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내가 이제는 창업이라는 내 어떤 셀피시 클럽을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시면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셀피시 클럽은 AI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게 AI가 주로 했던 역할이고요. 제가 하는 일들은 아까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AI 오락실, 세 번째가 셀피시 클럽. 셀피시 클럽은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동료를 모으는 그런 놀이터예요. 동료를 모으는 놀이터고 저는 얘를 평생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 밖에서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저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동료들이랑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일단은 패스하고 AI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 AI 창업을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로 뭔가 사람들한테 팔만한 아웃풋을 당장 만든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자체를 AI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AI는 하나의 언어로서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될 텐데 누군가는 이걸 퍼뜨려줘야 되잖아요. 전 퍼뜨리는 맞아.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건 일부러 저는 무지성 AI 오락실이란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강의를 만들거나 공유회를 만들거나 이런 걸로 AI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수입원을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AI 기술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일단은 유튜브 보면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걸 보니까 제 강점이 그걸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강점인데. 네, 그걸 쉽게 맞아요. 설명하는 거고 일부러 더 쉽게 설명하는 걸 의식적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AI 오락실, AI 뭐 무지성 AI면서 아무것도 이론 몰라도 돼. 그냥 냅다 나랑 합시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경기도 뭐 도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러니까 40, 50대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실제로 실습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 하나씩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 봐주는 보스를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걸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누군가는 대중화 쪽에 있어야겠다. 근데 그거 내가 잘하는 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퍼뜨리는 그런 디스트리뷰터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고 그게 제 주요 수익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되게 작년에 뭔가 어떤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버셨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벌려면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결정했던 영역이 저는 향후 5년간 작년부터 버는 결정보다 투자하는 결정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래서 셀피시 클럽으로 하반기부터는 많이 집중합니다. AI 부는 살짝 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제가 다 이거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대중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잡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같이 이미지 같은 걸로 하는 걸 했다가 마케팅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구나 마케팅 팀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 팀 빌딩 관련해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랑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느꼈던 게 각자의 분야를 AI로 어떻게 풀어낼지 에 대한 것들인 것 같고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 뭐 허민님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잘하시는 분들 걸 듣고 자기 주위한테 한번 설명하는 것들을 가져보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하 모먼트를 느끼시거든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다가 전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렇게 컨텐츠 잡으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AI로 어쨌든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네네네. 하셨던 거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벌리다 보면은 좀 욕심도 날 수도 있잖아요. 뭐 돈에 대해서든. 네네네. 근데 또 어떻게 그때 또 1년도 아니고 5년 정도를 이렇게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성장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회사를 두 가지 배경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가 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스스로를 바라볼 때 좀 개똥벌레 같다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개똥을 굴리는. 아. 근데 이번에 올해부터 느끼기 시작한 게 이게 구슬로 변하는 경험? 구슬이 꿰어지는 경험을 제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슬은 지식사람 경험이었어요. 아, 근데 식사랑 경험. 지식사람 경험이 그래서 제가 제 사업자명도 커넥테리안 연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꿰어지는 이 쾌감들 그리고 이게 꿰어질 게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특히 제가 이제 부양해야 되는 직접 부양 가족들이 생기기 전에 나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빨리 많이 만들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하나의 본질적인 요인과 연결되는데 선택권. 선택권을 내가 갖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 제가 계속 선택권을 갖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하려면 이 구슬들이 많아져야 된다. 부분에 있어 그게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 주위에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만둘 때 어떤 한 대표님이 저한테 정말 저는 이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 정도 살아왔고 하니까 어느 그쵸. 정도 리스크가 생길 줄 알겠고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근데 그 예측 가능한 거 범주 안에서 내가 100년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젬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만두면은 이 각도를 훨씬 넓혀놔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마음에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으로 잡았던 이유는 그냥 일단은 별 이유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나이로 만 몇 살까지 경험한 게 뭐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보다가 그냥 5년 잡아야겠다. 그 정도까지가 내가 벌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일을 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영역은 능숙해질 때 돈을 벌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일을 벌리는 건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 만큼을 버는 거가 되면 투자하자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결론은 그냥 선택권을 제가 계속 갖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또 따라오는 거는 또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근심과 걱정들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선택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그럴 때 좀 젬마님은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극복해 나가시는지.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다 내가 선택한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나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부담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암시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진짜 제가 해소하는 방식은 저는 동료들과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이 정확히는 동료들과 같이 이 문제를 푼 동료들과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얘기하면 제가 바라보지 않은 다른 시각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거 자체가 제 불안도를 많이 낮춰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불안도가 좀 올라가고 왜냐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있다 보니까 그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뭐 책을 읽거나 하면서 해소가 조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풀어갈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바로 꺼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래도 좀 그런 제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냈던 방식이고 그걸 그들한테도 전가합니다. 우리 같이 선택했잖아. 좋네.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그 전문입니다. 와, 그 네. 셀피시 클럽 되게 다들 이기적인 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셀피시 클럽 처음에 사람 모으실 때 이렇게 AI로 모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성장 과정에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툴을 활용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실제적으로 툴을 활용한 경우는 공유회 때 말고 셀피시 클럽에서는 없고요. 제가 실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할 때 AI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셀피시 클럽에 있어서 AI는 약간 제세동기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아, 뭔가 새로운 모수가 필요한데 지금 GPTS 열리잖아요. 네. GPTS 공유회 바로 열어야겠다. 실제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보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젠마님을 이렇게 이쪽에 오면서 약간 무료로 뭔가 재밌는 어떤 레크레이션? 그 젠마님의 그 부캐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개설하게 된 이유하고 그걸 또 무료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무료로 하는 좀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있죠. 일단은 셀피시 클럽의 공유회이기 때문에 셀피시 클럽의 팬을 모으는 데 있어요. 정확히는 저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심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락인이 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중고등학교 때 꿈이 방송 PD였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기획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원을 푸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형 콘텐츠가 굉장히 전 재밌는 부분이라서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를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걸 쉬워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공유회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사실 저는 공유하면서 내용 바꾸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준비도 한 80%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또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GPTS는 선택하려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막 관심을 가지는 주제고 그렇게 시장이 아직 많지 않아서 콘텐츠가 이런 이유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AI와 챗GPT를 좀 셀피시 클럽이나 뭐 AI 자판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죠? 셀피시 클럽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로 하는 AI 뭐 오락실이나 자판기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마케팅 프로젝트. 네네네. 그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에 어떻게 AI와 챗GPT를 또 통합하셨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이제 부캐이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년에 한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게 마케팅 컨설팅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IT 집중 기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사회경제적 기업들이랑 같이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작년에는 제주도에 있는 오겹살을 스마트 스토어에 네네. 파는 일을 했어요. 좀 다른 일이죠, 완전. 네네. 그래서 에어라인 마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브랜드 빌딩부터 시작이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브랜드 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에어라인 마켓이란 이름을 저희가 지었거든요. 근데 슬로건을 저희끼리 짓는데 너무 구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줘야 되나 해서 저희끼리 아이데이션을 5개씩 막 했어요. 그래서 4명의 멤버들이 그래서 저희 걸 보는데 이게 이렇게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강의로 하고 있는 걸 실제로 좀 적용을 해보자 해서 에어라인 마켓과 이거 어떤 걸 타겟팅 할 거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라는 걸 AI 쪽에 넣고 슬로건들을 뽑아달라고요. 그랬을 때 영문과 한글을 뽑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뽑았던 슬로건이 뭐 하늘의 맛으로 뭐 착륙하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네, 하늘의 맛으로 착륙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근데 보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는 AI 그냥 좀 물어보자 막 이런 느낌인데 그때부터 AI 선생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슬로건들이랑 영문이랑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때부터 얘가 뽑아냈던 게 스마트 스토어 쪽 같은 경우에는 판다랭크 AI에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또 고민됐던 게 저희의 전문성이 좀 부족했던 게 상품 구성 같은 거 캠핑 세트라든지 이런 상품 구성을 과연 고기를 어떤 식으로 넣고 뭘 넣어야 돼?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바베큐 세트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감자다 뭐 지역 특산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크게 상품 MD처럼 다 짜줘요. 조합하는 것. 네, 조합을 해주고 그람수도 나옵니다. 그거를 판다랭크에서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판다랭크에서 실제로 어떤 내가 패키지를 만들 거고 이거 관련해서 나는 목살, 뭐 오겹살 이렇게 넣을 건데 혹시 더 필요한 거 뭐 있어? 라고 하면 뭐 지역 특산물 넣는 거 어때? 양념 소스 넣는 거 어때? 시즈닝 미리 해서 보내는 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제가 판다랭크를 썼던 이유는 그냥 챗GPT4에서 써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상품명도 추천받거든요. 상품명이 좀 어색해요. 근데 판다랭크는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를 한 번 더 이제 튜닝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쪽은 이제 판다랭크로 쌌었고 이런 것도 가능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찜 고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출되는 수이자 그걸로 이제 저희가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서 찜 고객 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제가 마케팅 플래닝 할 때 이런 걸 해요. 저는 프로모션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론을 넣어요. 프로모션 기획할 때. 그러면 5분 만에 저 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지긴 해요. 근데 그렇게 일단 해놓고 나서 프로모션 짜는 전체 구조를 그냥 얘한테 맡겨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첫 구매 고객을 늘려야 돼. 이 상황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어? 추천해줘. 라고 하고 이때 제가 많이 프로모션에 넣는 거 명분. 그러니까 프로모션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또 챗GPT가 끝내주게 잘 짜는 게 사람들이 보다 잘 짜는 부분이 이런 마케팅 쪽에서 유저 플로우거든요. 왜냐면 유저 플로우 같은 경우가 누락되기 쉬워요. 근데 그거를 전체 맥락을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야. 제가 많이 했던 게 하루 루틴을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예시로 넣어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 하루 루틴은 이제 가입 후에 등록해서 뭐 하면 돼 라고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설명해주면 걔가 카테고리 등록 막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있을 법한 맥락 애들을 추가해서 전체 유저의 전의를 짜줘요. 근데 이 전의 짜는 게 예전에는 그쵸.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텍사노미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너무 구체적이라는 짧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버튼 클릭 뭐 이런 식 이름을 네네.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챗GPT가 굉장히 잘 짭니다. 그렇죠. 거의 코딩 네. 그래서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실제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할 때 전체적인 골자를 짜게 하는 일 구조 프로모션 골자 구조 짜는 거 유저 플로우 짜는 거 하는 거랑 슬로건 같은 건 얘가 더 잘 짜는 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문 슬로건 특히 너무 잘 짜고 캐치프레이즈라 하기도 하죠. 시선을 사로잡는 말들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저 인터뷰 다들 이제 실제로 유저분들을 모셔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특정 우리 서비스를 가장 잘 쓸 것 같은 퍼소나를 꼽아달라고 해요. 퍼소나를 꼽아달라고 하고 가장 큰 뭐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퍼소나를 꼽아달라고 한 뒤에 제가 이거는 리튼 쪽 그 대화를 좀 연결해서 링크를 달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안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저희 서비스의 첫 구매를 늘리고 예를 들면 첫 구매를 늘리기 위한 유저 인터뷰를 뽑아줘 10개.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붙이는 거예요. 유저 인터뷰를 한 거를 이 퍼소나한테 물어봐줘. 라고 하면은 네네. 대략의 가상 유저 인터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네. 약간 그렇게 우리의 그 상품을 네.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거 네네네. 진짜 소개 한번 네, 나중에 제가 링크를 네,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AI의 챗GPT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단답형 질문들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지금처럼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좀 약간 이쪽 분야에 좀 한번 경험이 그쵸. 있지 않고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약간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존에 좀 약간 요즘에 또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AI와 챗GPT를 잘 활용하시면은 매출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그거 꼭 링크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케팅 프로젝트랑 동시에 마케팅 워크샵이 사실 저는 AI보다 작년에 그걸 조금 더 집중했었어요. 마케팅 워크샵이 뭐냐면 작은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효능감이 좋았던 이유가 그때 AI로 마케팅 팀을 그러니까 블로거 쓰는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요.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엄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님이 저는 오히려 큰 기업들은 보다 지금의 챗GPT는 작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진짜 제마님 얘기 들어보면 제마님 진짜 올해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마케팅이라는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활용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기존에 제마님이 한 100 정도 하셨다면 제마님 같은 사람이 이제 되게 많아지는 구조를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더 바빠지지 않으실까. 그리고 약간 딥하게 파시면 진짜 뭔가 엄청 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짜로 인터뷰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그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또 뭐 콘텐츠 만들 때 좀 그러니까 전략 짜시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어떤 콘텐츠 만들 때도 사용하세요? 저는 강의안 짤 때 강의안 그런 거 잘 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저는 강의를 할 때가 있어서 강의안 전체적으로 짤 때나 릴스 나레이션 릴스 그러니까 60초 안에 말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뭔가 강한 후킹을 줘야 되는 멘트라던가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릴스 나레이션 할 때 장면도 이런 장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장면 있으면 추천을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진 않더라도 상상 이렇게 초안을 릴스를 뽑아주기 때문에 저는 릴스 나레이션 요새 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스타그램 저희 그거 보시면은 셀피시 클럽 보시면 거기 이제 릴스 나레이션을 많이 저희가 시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로 투 원 하려면 좀 머리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개요를 블랙 포인트로 주고 나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 기승전결 60초로 짜줘. 장면 나눠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저도 그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하면은 거의 분량이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쇼츠 제가 제 채널에서 쇼츠를 한 20개 정도 만들거든요. 이 1시간 반 정도 영상을 한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이 영상을 쇼츠로 만들려면 그걸 또 처음부터 다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대화 내용을 그 SRT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 얘한테 한번 시켜요. 너가 생각했을 때 이 대화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 60초 이내로 한 20개 정도 추려서 줘.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 중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한 10개 정도 추려줘. 그러면 한 10개 정도 나오면 제가 한번 그 구간만 한번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를 1시간짜리 영상을 내가 풀로 다 보면서 이 부분 괜찮네 이렇게 했다면 얘를 통해서 한번 좀 검증을 거치면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다 보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약간 좀 저는 요즘에는 엄청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많이 활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쇼츠 쪽에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스타 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에 좀 많이 활용하셔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새 AI 얘기 주신 대로 유튜브 링크 넣으면은 쇼츠들 구간별로 잘라주는 애들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넣으면 요약해준 서비스가 챗GPT 등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서비스들이 대부분 좀 제공해주는 게 타임 스탬프를 제공해주거든요. 중요한 구간들. 근데 그 구간만 솔직히 다시 보더라도 쇼츠로 또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활용한다면 외국 컨텐츠들도 되게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수입을 해서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작년 한 해 좀 많은 프로젝트와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들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세미나나 프로젝트나 강연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케톤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회적 경제적 기업이랑 총 3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강의.
두 번에는 워크숍, 실전 과제들을 드리고 제가 코칭하는 워크숍, 세 번째는 조금 더 그분들이 실행하는 마케톤. 좀 더 그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짰었고 하는데 그게 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신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대부분 강의를 일방향적으로 하면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보통 이제 뿌듯함으로 잠이 드시거나 다음 네네. 날은 이제 또 다른 강의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거를 해보는 경험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하게 해야 된다. 컴퓨터 켜고 그리고 뭔가 마케팅도 짜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케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분들이 안 하면 안 끝나요. 프로그램이. 무조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너무 알겠는데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엄청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앞으로 나는 교육을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AI 교육들도 그렇게 좀 저는 지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공유에는 그대로 사실 무료 공유에는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듣는 분들한테는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좀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거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네. 작년에 했던 그 천스채 네. 그것도 좀 어떤 행사였는지 좀 네네네.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좀 저도 약간 저 셀피시 클럽에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좀 껴주세요. 되게 네. 뭔가 같이 놀고 싶게끔 이렇게 모집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목표가 껴달라는 마음이 드는 네네네, 건데 맞아요. 딱 지금 저희 네. 달성한 느낌이 들고 천스채는 픽사메이커스라는 브랜드 에이전시가 저희의 엄청 주요한 파트너거든요. 근데 거기랑 같이 준비를 한 프로젝트인데 그냥 AI 이런 거 다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기술 쪽에 강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는 게 저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체육대회를 되게 좋아했던 게 그날만큼은 다 같이 몰입해서 끝나고 엄청 친해지잖아요. 엄청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네트워킹보다 이건 강력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왜냐면 하루 안에 이제 서사를 함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면은 서로 어느 회사 다니세요?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축구 잘하세요? 달리기 잘하세요? 이렇게 가고 바로 10분 뒤에 응원고 짜야 되고 바로 10분 뒤에 같이 저기를 상대로 대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했고 천하제일 스타트업 체육대회였어요. 스타트업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회사 내에서 말고 그리고 이건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훨씬 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도 또 올해도 또 하려고요. 네네. 그 이유가 저희가 6팀이었거든요. 근데 6팀이 저희가 끝나는 게 5시였는데 2시부터 뒤풀이 장소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6팀이 모두 다 뒤풀이를 사진에서 했던 그런 행사였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카톡방에서 얘기해요. 와, 되게 어떤 네트워킹 모임보다 강력하네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가장 좀 저희한테 가장 큰 프로젝트가 작년에 뭐였냐면 천스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젠마님 부캐로 잡으신 레크레이션? 네네.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남들이 어려워하는데 본인이 쉽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시는 걸 되게 저도 봤을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대중 앞에서 발표하시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게 저는 엄청나게 좀 몰입감을 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올해 더 셀피시 클럽이나 하시는 것들에 더 많은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저 어떻게 알게 됐죠? 너무 거슬러 올라가야 가랑비 돼가지고. 어쩌든 만날 운명이어서 거의 약간 좀 제가 어떤 행사 가면 항상 좀 계시더라고요. 네. 관심사가 비슷하죠. 네, 심지어 리튼도 저랑 같이 발표하시고 그때 보면서 저도 그때 이제 젠마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발표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월달에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 제 최애 관심사는 발표 잘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근데
잼마님이 되게 이렇게 뭔가 긴장을 잘 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즐기시니까 저렇게 긴장 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좀 약간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제가 도움 드린 게 있나요? 유튜브 네. 영상. 아, 네네네. 도움 되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저 평범한 사업가 제가 거의 뭐 검색으로는 제일 많이 쳐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잼마님이랑 뭔가 되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소통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뭔가 좀 남들이랑 좀 AI와 챗GPT를 좀 되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아 저희 채널에 꼭 모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내년에는 저도 좀 셀피시 클럽에 어떤 프로젝트 대형님도 같이 좀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좀 저희도 이따 좀 이제 재밌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겠죠. 내년에.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발표 잘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발표도 저도 잘하고 싶은데 스무스하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유롭게 하는 게. 네. 진짜 많이 얘기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많이 그리고 해보는 게. 조금 준비 안 된 상황으로 그냥 안 된 상황에서 하는데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일부러 아까 몰입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 20-30%는 그 현장 상황을 좀 녹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어떻게 녹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초반에 오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제 대략 이렇게 예상했구나랑 그분들도 그분들도 저 사람이 좀 뭔가 이거를 오늘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있고 저는 오늘 세션 하는 목표를 그냥 딱 처음에 얘기해요. 뭐냐면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나 이거 해볼 수 있겠다. 되게 좋지 않은 강의가 너무 많은 내용을 줘서 전문성 뭔가 되게 전문적인데 나는 못하겠다. 맞아요. 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유명한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 목표 자체를 이거 내가 해볼 만하다. 라고 한다라고 해서 초반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전 오히려 그래서 녹화 강의가 힘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녹화 강의 반응이 없는 거. 네. 맞아. 저도 요즘 약간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좀 쉬운데 네. 메아리 없는 혼자만 쏟는 거. 네. 뭔가 잘 듣고 있는 건가? 100% 제가 다 리딩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한 가지 저도 또 대형님 질문에 이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청중 앞에 서면 그 어떤 그 무대 공포증 약간 그 압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네네네. 저는 그건 무조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뭔가 그 분위기를 뭔가 내 어떤 긴장감을 뛰어넘는 어떤 그 잼마님만의 어떤 뭔가 루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홍보하려는 건 아니지만 셀피시 클럽에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숨 쉬듯이 공유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기적 공유라고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원하면 듣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어제도 저희끼리 이기적 공유했는데 15분 이기적 공유래요. 그래서 막 거창한 거 준비하지도 마라. 그냥 장황해도 좋다. 네, 장황해도 좋고 15분 안에 끝나야 되는 공유회 준비해 오고 잡팁 알려줘라. 영상 편집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점점 뭔가 우리가 발표하면 되게 거창한 것들을 맞아요.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기적 공유를 그래도 저희 만드는 빌더들은 그래도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려고 하고 그냥 숨 쉬듯이 이제 다음은 이제 대현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되는 근데 거군요. 그거에 대한 허들을 한 60% 정도 돼도 공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네네네네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Q&A 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은 전체 공유의 40%는 Q&A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이해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Q&A 하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제가 확인하잖아요. 다음번 강의가 개선됩니다. 니들이 딱 약간 파악을 해버리네. 뭔가 준비를 60%만 하는 이유가 있군요. 40%는 Q&A로 채우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는 강의가 오히려 조금 말리면은 와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말릴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준비 안 했거든. 와 근데 지금 주혜님 이야기가 진짜 그 어떤
스피치 강연이나 뭐 클래스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크리에이터 되려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저도 제 주변에 제가 완벽해서 이거를 뛰어든 게 아니라 뭔가 일단 해보니까 뭔가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거기에 좀 부합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대부분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다가 24년 되고 저는 아마 제가 올 초에 얘기했던 거 24년 그러니까 24년이 끝날 때쯤 이루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뭐 연말 됐을 때 저는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뭔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해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또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줄. 그랬을 때 이제 요새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면은 네네. 자기 관심 분야 AI 단톡방이라든지 노코드 있으면은 네네. 무료로 내가 5명한테 내가 아는 걸 1시간 내에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안 모일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연습했었고 하니까 한번 오픈 들어가서? 카톡 원하는 카테고리 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젠마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AI랑 잘 활용하고 계신데 그거를 젠마님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히 조언도 한번 해주시고 셀프시 클럽 네, 향후 네,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이제 이걸 들으셨던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은 저는 뭐 어민님 강의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에서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요새 GPTS랑 저는 보이스에 관심 있거든요. 이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서 만드는 게 지금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무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회고하는 그 봇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이스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GPTS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이거 들으신 주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잡으셔서 근데 혼자 하시지 마시고 동료 한 명 끌어들이세요. 같이 해라. 우리가 하나 이거 보고 만들자. 뽀갠다. 라이브 켜놓고 전 줌으로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모여서 우리가 6시간 안에 뭐 5시간 안에 이거 뽀개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한번 내 거를 만드는 경험.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들었고 나면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과정 다 공유드릴게요. 이렇게 한 원 스텝, 투 스텝만 되면은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 네. 네네네. 그 셀피시 클럽에서도 그 GPTS 만드는 거 네. 그 오픈하신다는데 그 일자하고 관련해서 좀 네. 네. 냅다 선언해야겠네요. 아직 일자 네네네. 안 정했는데 대략 지금 일자 1월 중에 일단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자세한 건 댓글 그 네네. 내용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셀피시 클럽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번에 공유로 회를 하는 것들이 올해 상반기는 다 틀을 깨는 공유를 할 거예요. 틀을 깨는 이기적 공유들을 할 거고 그래서 기존의 첫 번째 주자가 LMF입니다. 러브 마켓핏. 그러니까 원래는 랭귀지 마켓핏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러브 마켓핏은 뭐냐면 연애에도 방법론이 있다. 그래서 되게 관심 많은 주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저희가 찾은 거죠. 그래서 러브 마켓핏을 하고 두 번째가 아마 GPTS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5월 말에 지금 포럼을 준비하고 있어요. 포럼. 셀피시 월드라는. 그래서 주제는 초신인류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걸 너무 말씀 많이 드리면 좀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라인만 말씀드리면 1만 전 전쯤에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살았어요. 셀피시 월드라는 행성에. 근데 이주를 점점 하다가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인류가 멸종이 되었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을 초신인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틀을 깨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거에 대한 아젠다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누군가는 경제적 안정감의 틀을 깨고 일하는 방식의 틀을 깨고 국가 간의 경계를 깨고 AI 뭐 활용의 틀을 깨고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포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한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틀간. 이틀간. 네, 그리고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아니지만 약간 콘도 이런 쪽으로. 아니 노들섬. 어. 노들섬을 그 야외 공간이랑 실내 공간을 다 빌리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재밌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대판이를 크게 벌리자 해서 제 올해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한 1,000명 정도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라고 좀 목표를 잡고 있는데 6월 달에 와 네, 이미 계획을 그쵸. 너무 멋집니다. 5월 말에 아마 하는 걸 목표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도 양 이틀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와, 한번 네네. 일단 이거 다 목표입니다. 저는 거기 꼭 갈 것 네, 같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네네. 저희가 그냥 갈아 만들 거거든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 포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도 준비해보고 할 건 같은데 근데 그거가 저희의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 그거를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것 같고 그 과정을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려고요. 그래서 완전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좀 너무 뭔가 재밌었습니다. 응원해서 좀 네. 판을 더 키워서 저 너무 굉장히 좋죠. 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5월달에 그 가장 큰 행사가 있고 올해 좀 셀피시 클럽이 이루고자 하는 좀 목표가 네. 좀 있는지 좀 한마디 있어요. 정도만 해주시고 네,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키워드를 잡았어요. 올해. 커넥팅 그로스.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그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보자. 그래서 각자의 본업과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면은 마케팅 일을 해보기도 하고 본업에서 새로운 그 닷들을 만들어 보는 거랑 이번에 올해 하려는 게 파트너사들과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 그래서 뭐 AI든 뭐든 해서 각 파트너사들과 한 팀처럼 움직이는 그걸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잡은 성장 키워드. 그럼 외부적으로 셀피시 클럽은 어떤 팀이고 싶냐면 좀 괴짜 느낌이 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AI 하다 갑자기 체육대회 한대. 갑자기 뭐 한대. 네. 그리고 내년도에서 이 느낌을 어떻게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뭐가 됐든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나 하자. 그게 어떤 거든 아예 상관없고 그냥 글로벌 이름을 쓸 수 있는 무엇인가 하자. 가 저희의 내년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데. 워낙 또 K 열풍이 또 대단하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네. 글로벌로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예상하는데 제 촉이 빗나간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영상이 나가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올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셀피시 클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문의를 좀 많이 하지 않으실까. 네. 오늘 공유 드릴 거 많네요. 저희 공유 틀을 깨는 공유회부터 좀 공유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링크로 저희가 다 전달 주시면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되게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아까 전에 그 포럼 자체가 틀을 깬다는 걸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대화 자체가 좀 많이 틀이 깨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좀 그거보다 뭔가 내 성장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한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제 생각들이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라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신나게 또 떠들었네요 또.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 하시는 것들 다 가야겠네요. 네, 진짜 놀러 오세요. 네, 저희 꼭 참여해서 저희 카메라 들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카메라 들고 너무 좋습니다. 사회는 잘 못하는데 그런 건 걱정 마세요. 네네.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